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자, 오늘은 C랭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C, 짝대기, 랭크, C랭크. 이 C랭크가 되기 전에는 리브라였는데, 이 리브라가 C랭크로 바뀌고 나서 난리가 났죠. 최저가 블로그를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블로그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 이게 뭐야? 막 노출이 안 되고, 뭐 하여튼, 내게 왜 노출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많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C랭크의 정체,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왜 광고 대행사는 C랭크로 바꾸고 나서 최저가 블로그를 못 만드는지, 그럼 최저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제가 생각할 때 C랭크에 대한 이런 몇 가지 이슈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일단 C랭크를 알기 전에 리브라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브라는 C랭크 나오기 전에 블로그 알고리즘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신뢰도가 있는 출처를 뭐 어쩌고 하겠다 하면서 엄청 그때 당시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뭐 나름의 소개 성과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최적화 블로그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양산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리브라라는 이 알고리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가다형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뢰도 있는 문서라고 하면 네이버는 항상 신뢰도 있는 문서를 상위에 노출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리브라가 말하는 신뢰도 문서라는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글을 쓰는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야 라는 게 리브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블로그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졌었냐, 기준은 약간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약 45일 정도 매일매일 꾸준히 좋은 IP에서 글을 쓰게 되고, 특히 모바일을 섞어 쓰게 되면 한 달에 두 번 12일이랑 27일 날 최적화 기준에 의해서 상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합니다. 리브라 알고리즘은 노가다였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쓰면 됐어요. 열심히 써서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건 일상글이었습니다. 최적화가 되기 전까지는 일상글을 주구장창 써라. 그래서 막 병원 블로그인데도 우리 회식했어요 막 찍고 막 난리 났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마케터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내가 뭐 먹으러 갔는데 이걸 왜 찍어서 올려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야 이거 왜 블로그 방문자 이 모양이야? 뭐 너 뭐 맛집이라 좀 올려봐. 난 맛집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올려야 되고, 영어 캠프인데 막 그 아이폰 막 개봉기를 찍어 올리고 별로 내 마케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일상글을 많이 올리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공식처럼 됐죠. 그래서 블로그를 처음 만들면 약 45일 정도는 특별한 주제 없이 일상글을 꾸준히 올리게 되고 어느 정도 상위 노출이 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막 마케팅 글을 쓰다가 죽으면 다시 아이디를 구매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리브라였습니다. 그래서 리브라는 노가다형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리브라에서 C랭크로 바뀌었는데요. 이 C랭크는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덕질 블로그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덕질이라고 해서요, 오타쿠적인 이런 내용만 쓰는 걸 덕질 블로그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덕질 블로그라고 한다면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글을 쓰는 블로그를 저는 덕질 블로그라고 부릅니다. 짬뽕 블로그, 앞에 리브라에서 일상글 막 이것저것 쓰고 저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거를 짬뽕 블로그라고 부르는데요, 덕질 블로그가 짬뽕 블로그에 비해서 노출이 잘 된다 라는 게 이 C랭크의 핵심입니다. 네이버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도 있는 출처가 중요하다, 좋은 출처에서 쓴 글을 우리는 좋아하겠다 라는 것을 네이버의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좋은 출처, 좋은 신뢰도 있는 문서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운영한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것이 곧 신뢰도 있는 문서를 노출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네이버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리브라 블로그가 이곳에서 허용이 안 되는 이유가, 일상글, 특별한 주제가 없죠. 별로 사람들이 보지 않죠. 그리고 운영 기간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브라가 노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거 갑자기 노출이 잘 돼! 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도 한두 개의 주제로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것, 이게 아마도 그런 분들이 노출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같이 리브라는 매일매일 글 써야 돼. 뭐 자기 전에 막 글 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 결국에는 우승을 한다. 결국엔 상위 노출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예를 들면 제가 영어 캠프를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영어 캠프의 메인 키워드는 뭘까요? 영어 캠프겠죠. 그리고 영어 캠프와 관련된 키워드는 뭐 있겠죠? 겨울방학 영어 캠프, 여름방학 영어 캠프, 겨울방학 영어 캠프의 또 세부 키워드는 겨울방학 영어 캠프 신청, 겨울방학 영어 캠프 기간, 겨울방학 영어 캠프 추천, 이런 연관 검색어들이 들어가 있고, 여름방학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다른 유의 키워드를 보게 되면 미국 영어 캠프, 호주 영어 캠프, 캐나다 영어 캠프, 즉 영어 캠프를 기준으로 뒀을 때 이 수많게 생성되는 이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상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갑자기 영어 캠프 글을 쓰다가 마포구청 2번 출구 근처 맛집을 썼어요. 마포구청역 맛집이라고. 노출이 될까요? 노출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블로그는 영어 캠프에 대해서 쓰는 글이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상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 너 왜 블로그 방문자 수가 이래? 야, 블로그 방문자 이렇게 낮아? 당연하죠. 왜냐하면 블로그 방문자 수가 많다고 마케팅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맛집 블로그랑 마케팅하는 블로그랑 방문자를 비교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맛집이 많겠죠. 그런데 마케팅하는 블로그에 야, 너 맛집처럼 방문자를 늘려봐.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대신에 이런 건 될 수 있겠죠. A 경쟁업체와 내 블로그의 어떤 방문자 숫자를 비교해서 왜 너는 쟤보다 낮아, 높아, 뭐 이렇게는 어떤 비교가 되겠지만 전혀 다른 업종, 맛집과 뭐 예를 들면 의료기기라 당연히 의료기기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랭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이 방문자를 후킹할 수 있는 컨텐츠 말고 진짜 이 키워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쓰셔야만 노출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적화 기간 얼만큼 걸릴까? 아까 리브라 때는 약 45일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저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추측인데요. 상식적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의 주제를 쓰는 블로그가 있고요. 세 개의 주제를 쓰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주제는요, 글 10개를 썼다면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10개가 된 거겠죠.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블로그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네? 라고 인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3개의 주제에 대해서 글을 10개를 쓰게 되면요. 3개, 3개, 4개 A라는 주제 3개, B라는 주제 3개, C라는 주제 4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한다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글은 10개를 썼는데 이 주제도 3개, 이 주제 3개, 이 주제는 4개. 자, 단순히 숫자만 봤을 때는 물론 네이버 알고리즘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겠지만 이 관련 글에 대해서 쓴 숫자만 본다면요. 이 10개와 3개나 혹은 4개의 개수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 블로그가 최적화에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쓰세요. 저라면 블로그 마케팅, 카페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페이스북 마케팅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정말 네이버의 C랭크에 맞춰서 상위 노출하려면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만 글을 쓰는 겁니다. 키워드도 넣고 뭐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어떤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서 막 쓰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 블로그보다는 훨씬 더 상위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 이거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또 최적화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젊은 시절에 임플란트 영업을 했었습니다. 임플란트 영업을 했었는데요. 뭐 그 당시에는 뭐 익스터널, 인터널 뭐 이런 임플란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익스터널 임플란트의 장점과 인터널 임플란트의 장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인터널이 뭐지, 익스터널이 뭐지? 그런데 인터널과 익스터널에 관심을 가질 사람은
치과 의사 원장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글을 읽고 와, 이런 내용이 있겠군 라고 하겠죠. 제 블로그의 최적화 기간. 자, 요거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자, 또 다른 예는요. 맛집입니다. 강남 맛집에 대해서 글을 쓰고 또 맛집, 홍대 맛집에 글을 막 씁니다. 이거는 트래픽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고요. 자, 앞에 제가 임플란트, 그 뒤엔 제가 맛집 얘기를 했는데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생산되는 문서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구조에 대한 내용을 쓰는 블로그가 많을까요? 맛집에 관련된 글을 쓰는 블로그가 많을까요? 질문이 좀 그렇죠. 당연히 맛집이 많겠죠. 블로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맛집 글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이 있다면 거짓말할 거예요. 맛집은 정말 속된 말로 개나 소 다 쓰는 게 맛집입니다. 그러면 문서량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임플란트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저처럼 과거에 임플란트 영업했던 사람들만 글을 쓰겠죠. 그러니까 문서량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임플란트는 하루에 10개의 글이 생성이 된다고 보고요. 맛집은 100개의 글이 생성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10개 중에 1위 하는 게 쉬울까요? 100개 중에 1위 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눈치채시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인기 키워드, 경쟁자가 많은 키워드, 문서량이 많은 키워드는 그만큼 최적화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독특하고 특이하고 생성되는 문서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최적화가 빨리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적화 기간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쓰고 있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C랭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약 45일 후에 여러분들 블로그가 상위 노출됩니다 라고 하는 강사는 좀 이렇게 신뢰도에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에 따라서 최적화 기간은 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문서 생산량이 많은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한다면 최적화 기간이 그만큼 오래 걸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관련 아이템에 문서량이 적다라고 한다면 최적화 기간은 훨씬 더 짧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이 여기서부터 나눠지게 되겠죠. 자, 이제 광고 대행사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리브라는 노가다형 블로그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만 채우면 그냥 최적화가 되고 당연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C랭크로 되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 최적화 기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치아 교정에 대한 블로그 최적화 기간과 강남 맛집에 대한 최적화 기간은 당연히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치아 교정에 대한 고개를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치아 교정의 블로그를 따로 키우고 있어야겠죠. 그러다가 고객이 딱 왔을 때 치아 교정이랑 매칭을 시켜준다. 예를 들면 식당, 강남역 근처에 식당이다. 그럼 나는 식당에 관련해서 키우던 블로그를 매칭시켜준다. 물론 이런 게 가장 C랭크 알고리즘으로 보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치과 블로그를 난 키우고 있었어. 근데 치과 원장이 문의를 안 해. 계속 맛집만 문의해. 나 맛집은 없거든. 그럼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즉, 이 미리 모든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 블로그가 될 가능성 있는 이 새싹 블로그를 C랭크에 맞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안 사면 어떡해. 그러면은 그거 그냥 나가리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에서는 C랭크에 맞춰서 현재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극복해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겠죠. 워낙 기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과거에 광고 대행사가 운영했던 방식으로는 최적화 블로그가 앞으로는 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험단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짬뽕 블로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체험단 블로그죠. 체험단 블로그는 이것저것 다 써주는 이런 블로그인 거죠. 예를 들면 뭐 건강기능식품, 갑자기 전자제품, 갑자기 맛집,
갑자기 뭐 유하, 치아 교정, 뭐 다 이렇게 쓴 게 그건데요. C랭크 알고리즘 관점에서로 봤을 때는요. 이런 짬뽕 블로그의 체험단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방 용품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리뷰를 하는 체험단 블로그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블로그보다 훨씬 더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주방용품에 대해서 예를 든 이유는 이달의 블로그에 주방용품만 체험단 하시는 분이 선정되었거든요. 이분은 아예 이 제품은 어디 어디로부터 제공받은 제품입니다 라고 공식으로 밝혀도 네이버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체험단 블로그를 하신다고 하면요, 과거와 같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라고 하면요, 노출 잘 안 될걸요. 지금 제가 아는 뭐 체험단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 얘기로는 지금 최근에 체험단 블로그 죽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 지금 체험단 블로그 구하기가 사실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C랭크 알고리즘 관점에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짬뽕 블로그는 노출이 잘 안 되는데 대부분 지금 체험단 하시는 그런 주부 블로그 분들은 짬뽕이거든요. 짬뽕 노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체험단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제 짬뽕 안 됩니다. 짬뽕 안 되고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할 수 있겠죠. 야, 블로그를 누가 이렇게 까다롭게, 나이씨,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셔서 상위 노출시키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하나의 주제에서. 물론, 이 개나 소나 다 한다면은, 예, 그렇겠죠. 하지만은, 요런 과정을 거쳐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여러분의 컨셉에 맞춰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안정적으로 저품질이 없는 이런 블로그 운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C랭크는요, 덕질입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하시는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된다. 그래서 오늘은 좀 C랭크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